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뉴스와스와 함께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빨간색을 입으셨어요. 777 감사제에 맞춰서. 주황색입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요. 안경을 바꿔야 되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그리고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 대금 등을 제출하는 등 총 1억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경기도의 예산을 사비처럼 사용한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6,5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이 대표가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관용차는 주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 팀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예.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고 이 사모님 팀이 사적 운행을 한 후에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 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모님 팀이 이 대표와 김 씨가 음식 총 75건에 약 800만 원이 넘는 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제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 밖에도 뭐 집안 제사 비용 그리고 아침 식사, 세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샌드위치나 과일 같은 걸 구매할 때는 당시 비서실장 정 씨의 관리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 근무용인 것처럼 구매한 것처럼 이제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법인카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실 공익 제보자의 폭로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 씨의 폭로로 시작된 건데 2022년 8월 그래서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찰 송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한 바 있는데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충무과 비서실 등 사무실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식당 등 상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9월에 검찰에 출석을 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를 했고 이 대표는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불구속 기소를 했군요. 검찰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기부행위죠. 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수사에 반영한다고요? 네, 당시에 이제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회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검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은 유예한다 이런 뜻이네요.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면서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당 국민의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대표를 비난하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를 했는데 박준태 원내대변인,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상식적인 기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이 핫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이 중진들까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중진들이 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요?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원 게시판이 이제 익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정작 그 이름을 치면 이제 검색이 되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친윤계 쪽에서는 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비방글을 이들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엔 CBS 라디오에 어제 출연을 해서 당내 화합을 위해 하루빨리 당무감사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 대표 가족이 쓴 글로 확인이 된다면 한 대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 대표 가족이 쓴 글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네. 지적을 했고요. 당원 신상 확인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친한계 입장에 대해선 당적 관리 주체인 지도부가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장희찬 최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하계 쪽에서 입장이 나왔나요?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당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작성자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된다. 진짜 본인들이 썼는지는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논란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최근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제 곽규택 수석 대변인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 맞다. 이것만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냈어요? 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혹여나 이제 한 대표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족 수사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낼 일이지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가 어느 못된 후보가 조국 수홍이라고 비난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라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이게 유승민 전 이제 후보를 얘기하는 그래요. 거고요. 예. 조국 일가 때나 한동훈 일가 때나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에서 한마디 한다라고 덧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일단 수사할 정도의 사건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 테스트를 하던 중에 질식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고인 거죠? 일단 경찰에 신고된 시각은 오후 3시 20분쯤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낮 12시 50분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3명이 보이질 않아서 2시간쯤 뒤에 확인을 해보니 이 지식에 있었다라는 공장 관계자의 말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숨진 연구원들이 실험하던 곳은 복합환경 체인버라는 곳인데 네. 차량 한 대가 들어가는 밀폐된 공간에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차량 성능과 내구성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고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 측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또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나서는 건가요? 네, 경찰은 일단 이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연구원에 이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중지시켰는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좀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의정 갈등 문제인데요.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을 했지만요. 야당과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나섰어요. 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사실 내년 그래요. 모집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어제 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집 정지가 그나마 최선의 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끝나서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 그러니까 내년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그리고 의대협이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죠? 네, 의대협은 내년도 신입생도 투쟁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선 개별 학생의 협회 방향성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일부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은 학칙상 불가능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가 의대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이후 예외적으로 1학년 1학기 휴학도 승인한 대학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마무리가 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와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